평생을 약속한 믿음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무너질 때 침묵하던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는 배신을 감내한 신랑이 결혼이라는 무대 위에서 치밀하게 설계한 파국의 복수극을 담고 있다. 결혼식 날짜가 새빨갛게 찍힌 청첩장이 서랍 한 구석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경호는 청첩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날 그는 예비 신랑으로서 느껴야 할 설렘 대신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불안의 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바로 그의 예비 신부 지연이었다. 휴 경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다. 한 달 전 신혼집에 들여놓을 혼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대수롭지 않은 다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흔히 겪는 통과 일에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다툼 후 지연의 태도는 경훈이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지연은 벽을 세웠다. 마치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막처럼 그녀는 경훈의 접근을 미묘하게 차단했다. 경훈 씨 미안한데 당분간은 나한테 연락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응? 무슨 소리야 지연아. 우리 이제 결혼식 준비로 더 바빠질 텐데. 알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복잡해. 혼수 문제로 싸운 것도 그렇고 결혼 전에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중요한 예식장이나 드레스 같은 건 같이 보겠지만 그 외에는 각자 좀 여유를 갖자. 여유를 갖자는 말은 달콤했지만 경훈의 귀에는 거리를 두자는 냉랭한 선언으로 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매일 밤 주고받던 시시콜콜한 일상의 대화나 퇴근 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려는 경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연락이 닿아도 늦은 시간 짧은 문자 몇 통이 전부였다. 그녀의 답변은 늘 똑같았다. 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 중이야. 응,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40대 남자인 경우는 사회생활을 오래 하며 쌓아온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다. 20대처럼 단순한 권태나 밀고 당기기가 아니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불안정했다. 결혼 전에 예민해질 수 있지. 여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던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시커먼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자주 밤늦게 외출했다. 그것도 보통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섰다. 오늘은 누구 만나? 경훈이 문자로 물으면 지연은 늘 고등학교 친구들 혹은 오랜만에 모이는 직장 동료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귀가했다. 그것도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결혼 준비라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만의 정리 시간을 갖는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지난주 웨딩드레스 샵에서의 그녀의 태도는 경훈에게 결정적인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보통 여자라면 일생에 한 번뿐인 웨딩드레스 피팅에 설레고 들떠서 한두 시간을 기본으로 소요하는 법인데 지연은 달랐다. 경훈 씨, 우리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빨리 끝내자. 대충 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에도 초조해 보였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듯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경훈은 그 모습에서 설렘이나 애정을 느낄 수 없었다. 단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숙제처럼 보였다. 그날 밤 경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이 저녁 약속 때문에 서둘렀다는 사실로 가득 찼다. 도대체 무엇이 웨딩드레스 피팅보다, 미래의 남편보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가? 지연이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결혼을 하기 싫어진 걸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청첩장을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청첩장에 적힌 두 사람의 이름이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경우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결혼식이 코앞입니다. 지금 제 예비 신부의 행적을 조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요.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의 간절한 의뢰와 함께 그녀의 위험한 외출을 따라잡는 탐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의 이면에 숨겨진 배신과 파국을 향한 서막이었다. 경우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막을 걷어내야만 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도리라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심의 공기는 낮과는 확연히 다른 끈적하고 비밀스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탐정 김 부장은 낡은 승합차 안에서 어둠과 하나가 된 채 지연의 아파트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의뢰인 경훈의 불안감이 그에게도 전염된 듯 김 부장은 묵직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뒤를 받는 일은 씁쓸하고도 고독한 작업이었다. 나올 때 됐는데. 김 부장은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현관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지연은 평소 경훈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화사하고 들뜬 표정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콧노래라도 부를 듯 생기가 넘쳤다. 마치 숨막히는 일상에서 잠시 탈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연은 택시를 잡아 탔고 김 부장은 조용히 승합차를 움직여 그 뒤를 따랐다. 택시는 도심의 가장 번잡하고 젊음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곳으로 향했다. 청첩장을 돌리거나 친구들과 조용히 저녁을 먹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뒤섞이는 유흥가였다. 지연은 한 선술집 앞에서 내렸다. 김 부장이 차를 적당한 거리에 세우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지연이 들어선 곳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는 술집이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지연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여섯 명의 여자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어이구, 우리 예비 신부님 드디어 오셨네. 야, 너 요새 연락도 잘 안 되더라? 바쁜 건 알겠는데 결혼 전에 우리 얼굴은 봐야지. 지연은 친구들의 핀잔에 웃음으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소주 병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시끌벅적했고 누가 봐도 단순한 여자들의 모임, 즉 브라이덜 샤워나 처녀 파티의 연장선으로 보였다. 김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의뢰인이 너무 예민했던 걸까? 아니, 아직 방심할 순 없지. 진짜는 이 모임이 끝난 후일 수도 있어. 그는 근처 커피숍 창가 자리를 잡고 신중하게 술집 입구를 주시했다. 시간이 흐르자 술자리는 무르익었고 여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주와 맥주 그리고 쌓여가는 술잔만큼 그들의 대화도 수위가 높아지는 듯 했다. 밤 11시가 되자 모임은 끝이 났다. 지연을 제외한 몇몇 친구들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고 지연은 오직 단 한 명의 여자친구가 함께 술집을 나섰다. 야, 오랜만에 달리니까 좋다. 너도 막상 결혼하려니까 싱숭생숭하지? 친구가 지연의 어깨를 치며 물었다. 지연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말도 마. 그냥 답답해 미치겠어.
아까 경훈 씨한테 연락 왔는데 대충 얼버무렸어. 야, 오늘은 결혼 전 마지막이야. 제대로 놀아야지. 너 오늘 들어갈 생각 없지? 당연하지. 우리 오늘 갈 데 많잖아. 두 여자는 유흥가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김 부장은 노련하게 그들의 보폭을 맞추며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일단 비교적 조용한 커피숍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 여느 여자들의 수다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결혼, 남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김 부장은 지연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눈빛에는 기대감과 긴장이 교차했다. 그녀의 몸짓에는 곧 다음 막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약 30분 후 커피숍을 나선 두 여자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김 부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커피숍을 등지고 어두운 가로등 아래 두 명의 남자이 서 있었다. 지연과 그녀의 친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남자들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합류였다. 어이,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남자 중 한 명이 지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미안. 여자들끼리 얘기가 좀 길어졌지 뭐야. 지연은 활짝 웃으며 답했고 그 미소는 경훈 앞에서 볼 수 없었던 해방감에 가까운 미소였다. 순식간에 내시된 일행은 왁자지껄한 대화를 나누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김 부장은 재빨리 승합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 단순한 친구들 모임은 끝났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지연의 위험한 외출은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일탈을 넘어 예비 신랑 경훈에게 치명적인 증거를 안겨줄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김 부장은 핸들을 꽉 쥐었다. 커피숍을 떠나 네 사람이 합류하는 순간을 포착한 김 부장은 노련하게 동선을 따라갔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불빛이 어둑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고기 냄새가 섞인 선술집이었다. 이곳은 화려함보다는 진득한 대화와 술이 오가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밀실 같은 곳이었다. 김 부장은 선술집 맞은편 2층 상가의 계단참에 몸을 숨겼다. 창밖에서 테이블이 희미하게 보이는 자리였다. 지연과 그녀의 친구 그리고 새로 합류한 두 남자는 4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병맥주와 소주잔이 빠르게 채워졌다. 경훈이 불안에 떨며 웨딩드레스 피팅보다 중요했던 약속이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 부장의 눈에 비친 네 사람의 모습은 결코 친구 사이의 가벼운 모임으로 보이지 않았다. 야, 너희 요새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얼굴 보기 힘들었어, 정말. 지연 옆에 앉은 남자가 팔을 테이블 위로 뻗어 지연의 술잔에 잔을 부딪혔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다정했고 시선은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연은 술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바빴지.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에이, 그래도 결혼식 준비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야? 다른 여자가 농담을 던졌지만 지연의 대답은 씁쓸했다. 행복? 글쎄. 지금은 그냥 숙제 같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근데 너희들 만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녀의 말에는 경훈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경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피로감을 이 남자들과의 만남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짙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늦은 저녁에 시작된 술자리는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6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세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자리는 단순한 우정 모임이 아니었다. 이 4명의 남녀는 묘한 긴장과 유혹 그리고 짙은 호감으로 엮여 있었다. 지연과 남자는 점점 더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 서로의 농담에 손뼉을 치며 웃을 때마다 어깨가 닿았고 술에 취해 머리가 흔들릴 때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지연의 팔을 잡아주었다. 심지어 지연은 선술집 밖으로 나가 남자의 담배를 빌려 피우기까지 했다. 경훈에게서 들은 지연의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억압을 벗어 던진 듯한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보통 여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탈선을 할까? 김 부장은 생각했다. 물론 결혼 전에 불안감이나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이제 막 만난 듯 보이는 남자와 이토록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연인 같기도 했고 오늘 밤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낯선 남녀 같기도 했다. 남자는 지연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했고 지연은 그 술을 피하지 않았다. 야, 너 진짜 체력 좋다. 내일 출근 안 해? 남자가 지연의 술잔을 채워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오늘 새벽에 집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할 사람 없어. 지연이 대답했다. 상관할 사람이란 분명히 예비 신랑 경훈을 의미할 터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경훈의 존재를 지우고 이 순간의 유의에 완벽하게 몰두하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테이블 위의 대화는 더욱 사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지연은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도 했고 남자는 지연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정리해 주는 등의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한 쌍의 남녀는 어느새 그들만의 대화에 빠져들어 지연과 남자는 마치 단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 부장은 카메라의 초점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그들의 친밀한 대화와 접촉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을 넘어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 자체를 증거로 남겨야 했다. 이 증거들이야말로 훗날 법정에서 경훈의 불안감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줄 것이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술자리가 파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 부장의 피로도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술자리의 끝이 무엇일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이토록 뜨겁게 달궈진 밤의 마지막 정착지는 차가운 거리나 집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다. 결국 긴 밤의 유혹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는 홍조가 만연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의 조명 아래서 더욱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경훈과의 약속,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이었다. 김 부장은 카메라를 꽉 쥐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곧 닥쳐올 비극의 최종 목격자가 될 참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지겹도록 길었던 선술집의 술자리가 끝났다. 6시간을 훌쩍 넘긴 강행군이었다. 탐정 김 부장은 몸의 피로를 느낄 새도 없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밤의 유흥은 이 시간까지 이어졌다면 파국의 종착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4사람은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다. 지연은 만취 상태였고 그녀의 옆을 지키던 남자는 지연의 몸을 자연스럽게 지탱했다. 아이고 머리야, 나 진짜 집에 어떻게 가지? 지연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집에 가긴 뭘 가.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면 안 되지. 남자는 익숙하게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처럼. 다른 한 쌍의 남녀는 먼저 택시를 잡아탔고 지연과 그녀의 파트너 단둘이 남았다. 두 사람은 술집 골목을 빠져나와 밝은 대로변으로 걸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이 향한 곳은 택시 승강장이나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남자는 지연을 이끌고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으로 향했다. 지연은 계산대 앞에서 맥주 캔 2개를 골랐고 남자는 계산을 마친 후 능숙하게 지연의 손을 잡았다. 맥주 1잔 더 하고 자야지. 오늘 밤은 아쉽잖아. 남자가 속삭였다. 흐흐 좋아. 아쉬워 오늘. 지연은 순순히 그의 손을 잡힌 채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위험하고도 관능적인 웃음이었다. 김 부장은 길 건너 어둠 속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손을 꼭 잡은 채 어깨를 기대고 걸어가는 모습, 누가 보더라도 깊은 애정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은 의뢰인 경훈에게는 비수가 되어 박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결혼을 며칠 앞둔 예비 신부가 낯선 남자와 술에 취해 방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배신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침내 한 모텔 앞에서 멈췄다. 간판의 네온사인이 새벽 공기 속에서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연은 모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남자를 이끄는 듯 했다. 빨리 가자. 나 너무 졸려. 지연이 속삭였다. 오케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섰다. 지연의 손에 들린 맥주 캔만이 그들의 방으로 향하는 작은 짐이었다. 김 부장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적으로 터지는 무음 셔터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모텔로 들어서는 두 남녀의 모습,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새벽 4시. 거리는 완전히 잠들었지만 김 부장의 승합차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잡았다.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김 부장은 직업 특성상 이런 종류의 배신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결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탈선은 언제나 더 씁쓸했다. 특히나 의뢰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기에 더욱 그랬다. 지연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미래의 남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었다. 그는 잠시 후 경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생각했다. 예비 신부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문장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하지만 탐정으로서 그의 역할은 명확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뢰인이 요청한 진실을 제공하는 것. 설령 그 진실이 비극적일지라도. 김 부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새벽 4시. 최종 증거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텔 건물은 조용했다. 네온사인만이 붉게 깜빡이며 누군가의 약속이 산산조각 난 밤의 종착역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경훈에게는 이제 결혼이라는 잔치를 멈출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상처는 평생 아물기 힘들 터였다. 이 비극적인 밤의 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뼈아픈 파국의 시작일 뿐이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처럼 순수해야 할 5월의 어느 날 경훈과 지연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경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눈빛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미 탐정 김 부장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았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졌던 술자리의 자세한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경호는 파혼을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파혼 대신 이 모든 것을 감수한 채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결정은 복수였다. 단순히 파혼으로 끝내기엔 지난 몇 달간 그가 겪어야 했던 불안과 지연의 뻔뻔함이 경훈의 자존심을 너무나 깊이 짓밟았다. 그는 지연에게 그리고 이 기만적인 관계를 방치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경호는 줄의 단상 앞에 섰다. 하객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축복했지만 경훈의 귀에는 축하의 말 대신 모텔 현장의 증거를 담은 김 부장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울렸다. 경훈이 먼저 경직된 걸음으로 입장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한 묘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어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지연이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섰다. 지연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훈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훈이 찾던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상황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다는 오만함만이 서려 있었다. 지연이 경훈에게 다가오는 순간 경훈은 턱시도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리모컨을 쥐었다. 그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연아, 오늘 너를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영상이야. 지연의 얼굴에 순간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경훈의 싸늘한 표정을 읽어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전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축가나 신랑 신부의 연애 시절 사진이 아닌 탐정 김 부장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대형 화면 가득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며칠 전 지연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던 선술집을 비추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술에 취해 남자의 귀에 속삭이는 모습, 남자가 지연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 HD 화질로 적나라하게 하객들에게 중계되었다. 결혼식장 안의 음악이 갑자기 끊겼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이어진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새벽 4시 편의점에서 맥주 캔을 들고 있던 지연과 그 남자.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채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 입구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면 하단에는 시간과 장소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결혼식 10일 전 새벽 4시.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훈 씨, 당장 꺼. 당장.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단상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으로 변했다. 저게 뭐야?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고? 세상에, 저 영상이 진짜라고? 신부 측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에게 달려들었고 신랑 측 하객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지연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경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는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지연아, 경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내가 나에게 준 불안과 수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돌려 줄게. 나는 너와의 결혼을 파기한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웨딩드레스처럼 우리 관계도 너의 기만으로 더럽혀졌어. 스크린은 여전히 지연이 남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지연은 울부짖으며 스크린 쪽으로 돌진했지만 이미 식장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결혼식장은 신부의 울부짖음과 하객들의 경악으로 뒤섞인 파국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는 그 난장판 속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가는 대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에는 영원히 봉합될 수 없는 깨져버린 약속의 잔해만이 남겨졌다. 지연의 울부짖음과 하객들의 경악으로 결혼식장이 뒤집혔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연 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보러 온 신부의 부모였다. 지연의 아버지, 그는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서는 순간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던 그의 얼굴은 대형 스크린에 불륜 영상이 뜨자마자 피가 쏠린 듯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부케는 이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지연아, 너 이럴 수가 있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고통, 그리고 딸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절망감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신부의 어머니는 이미 충격으로 주저앉아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지연의 부모를 향해 싸늘하고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은 당신 내 딸이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리거나 이 충격적인 현장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지연의 부모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물든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들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딸이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로 전가되어 그들을 공개적인 처형대에 올려놓았다. 신부의 아버지는 땅바닥만 보며 비틀거리는 아내의 손을 간신히 잡았다. 여보, 가세. 여기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죄인처럼 등을 굽히고 결혼식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짊어진 수치심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딸의 자랑스러운 결혼을 축하받던 그들은 이제 딸의 치욕스러운 배신을 세상에 공개한 채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이었던 신랑 경우는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는 스크린의 영상이 멈추고 지연이 식장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에도 줄의 단상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경호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는 아직 수많은 하객이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경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놀랍도록 냉정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은 파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접는 것처럼
이 중대한 사건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연에 대한 분노나 슬픔 같은 격렬한 감정 대신 모든 것을 이미 체념하고 받아들인 듯한 무서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사회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으로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경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의 평정심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마치 성대한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을 배웅하는 예의 바른 신랑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파국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감정을 잃은 듯 했다. 경호는 그렇게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의 마지막 순간을 차갑게 통제했다. 결국 결혼식은 신부 측의 치욕스러운 퇴장과 신랑의 소름 끼치는 평정심 속에서 비극적인 종결을 맞이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은 끔찍한 불륜 영상과 함께 파괴되었고 남은 것은 흩날리는 꽃잎과 회복 불가능한 상처뿐이었다. 파국적인 결혼식이 끝난 후 지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대형 스크린에 공개된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갔고 지연은 전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배신자 신부로 낙인 찍혔다. 직장에서도 견딜 수 없는 따가운 시선과 뒷말에 시달리다 결국 사표를 던졌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다. 결혼식장에서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지연의 부모는 그 후 단 한 번도 지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다. 아버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일탈이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를 무너뜨렸다고 여겼다. 너는 우리 집안의 먹칠을 했다. 평생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할 치욕을 안겨줬어. 아버지는 딸을 향해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딸을 감싸려 했으나 남편의 분노와 세상의 비난 앞에서 힘을 잃었다. 결국 지연은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부모님의 싸늘한 통보와 함께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집을 나와야 했다. 그녀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채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지연은 도심의 외곽 낡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위해 명품 샵을 드나들던 그녀는 이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도시에서는 소문이 더 빨리 돌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일쑤였다. 저 여자 그때 그 결혼식에서 맞지? 속삭이는 소리는 비수처럼 지연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새벽 시간대의 공장 야간 근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장 창고에서 그녀는 쉴 틈 없이 단순 노동을 반복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독이었다. 그녀의 좁은 원룸 한 구석에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예비 신랑 경훈과 함께 고른 가구 목록과 결혼식 직전에 반납하지 못한 웨딩드레스가 있었다. 쭈글쭈글 구겨진 채 옷장 구석에 처박힌 그 새하얀 천 조각은 그녀가 파괴한 과거의 행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인한 유물이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아빠가 너랑 통화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은 우리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어. 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야. 딸에 대한 연민과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의 시선을 택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곧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콤했던 유혹을 함께했던 남자도 그를 알선했던 친구도 모두 그녀의 비극적인 파국 이후 꼬리를 감추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텅 빈 공장에서 차가운 기계 소리와 함께 자신의 죄를 되새겼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버린 웨딩드레스처럼 구겨지고 찢겨 다시는 펼쳐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눈물만이 그녀의 고독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